지지로는 묘가 되고, 자, 갑이 을을 만났다는 것은, 자,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른 경우죠. 자, 요거를 겁재라고 써요. 겁재. 겁탈할 겁, 재물재. 한자 글자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돈을 겁탈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거 사회에서 해석이 보면은 우리가 고전을 배우실 때 웃긴 게 뭐냐면, 고전은 항상 결과물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겁재가 와서 돈 나간 것만 해석을 하니까 나쁘다라고만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나갑니까? 돈이 없어야 나갑니까? 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줄래도 뭐 줄 게 있어야 나가죠. 그죠? 그러면 돈이 나갔다는 말을 한 템포 앞당겨 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가졌던 세월이 있었을겠죠. 그러니까 이 겁재가 꼭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빼들어 오는 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뺏어오는 힘. 그래서 옛날 책들이 잘못된 게 참, 이런 것들은 현대사회에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 글자 자체로 보면 재물을 겁탈해가는 존재. 야,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근데 아까 비견은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다리 묶고 하는, 운동에서 다리 묶고 하는 게임이 있었죠. 두 명이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서 떡같이 나눠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한다면, 이 겁재는 뭐냐면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즉, 줄다리기 게임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확장한다면, 자, 여기에 정말 뭐 맛있는 케이크 있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갑은 케이크를 그래, 네 반, 내 반 나눠 먹자. 이 관계로 가는 것이고, 이 겁재라는 관계는 그거 할 거 뭐 있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먹든지 한 명만 먹자. 이렇게 해서 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같은 것이고, 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견을 경쟁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겁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해석을 좀 더 크게 가한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자 같이. 자, 아까 줄다리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먹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갑이 먹든지, 아니면 을이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뺏어오기도 하지만 뺏기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 고전 텍스트들은 뺏긴 것에 주안점을 둬서 해석을 많이 가했고, 우리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겁재 정도가 있어야 남의 것을 잘 빼들어 오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확장해 보면, 자, 사주 간지에 보면, 연월에, 연과 월에, 비겁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제치격 자리에 성혼을 하라고 해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자, 비견도 분배, 겁재는 뭐예요? 뺏기거나 뺏거나 그렇다는 거죠. 즉, 이 비견이든 겁재든 어쨌든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비겁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도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찍 결혼을 했다면. 마누라도 갈라야 되는 거예요. 내 밥 먹는 것도, 그죠? 숟가락 빨리 나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 덕까지 쪼개는 별이 돼요.
부모 덕까지도 갈라먹는 벌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앞 시간에 했던 게 뭐가 제일 크다고 했죠? 용신은 재관이 음양짝으로서 가장 유용성을 주는 별인데 이것들이 잘라먹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남자다. 일찍 성혼을 했다면 마누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뺏기는 아픔을 겪고 다시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남편 일찍 시집을 갔다.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뺏기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집을 가니 차라리 한번 갔다 온 사람이거나, 그죠? 아니면 차라리 늦게 가면 그러한 해로움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벗어나더라. 참 요즘은 그죠? 막 다들 사이를 겪잖아요. 요즘 다 10,000원으로 가니까. 그죠? 단지 주민등록상에 표시만 안 돼 있다 뿐이지 거의 다 갔다 온 거야. 진배 없는 삶들을 살더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월의 비겁 같은 경우에는 빼들어 먹는 별, 특히 겁재 같은 경우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공부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에서 결혼이 늦어야 좋다. 아니면 재치격 자리에 성혼해야 인연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학문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 아가 말이지 우리 이 아한테 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게 좋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과거 고전 명리에는 재치격 성혼이라 적혀져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 결혼이 늦어지므로 결혼이 늦어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돌려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점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게 상반되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아주 정말 기초반에 벌써 이런 걸 배우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뭔가 좋은 거는 다 뺏어가는 별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가 백이랑이 높아서 일을 벌이려면 뭔가 일렐놈이 되겠구나. 그죠? 대신에 좋은 것들은 인생 전반전에서 다 뺏겨 보겠구나. 그러니까 늦게 인연하여 결혼을 하면 안정이 오히려 쉽겠구나라는 게 자연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초 수업에서 너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한번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전 분배 방식도 어떻게 하겠어요? 비견이 자의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면 겁재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되는 상황, 소모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겁재라는 게 이제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복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복형제. 성이 다른 형제. 성이 다른 형제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되겠다? 여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다른 형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재. 겁탈할겁 재물재 그대로죠. 손재. 그 다음에 불화. 화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견은 같은 방향으로 나가니까 동업이라든지 협동이 되는데, 이 겁재는 불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신. 그 다음에 적대 감정. 당연히 내 것 가져가면 기분 좋을 일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탈. 그 다음에 차압. 차압이 심해지면 부도가 됩니다. 부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 친다면 맞은편에 오는 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 예. 비견은 어떻게 되겠다? 차가 가면 나란히 옆에서 가는 차. 겁재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래요. 이제 신강신약 따지는 고전 논리에 보면은 뭐 재물을 빼앗는 별이 뭐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겁재는 명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다 뺏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뺏들어 간다. 그러니까 재성의 분탈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쪽하고 이게 상반되는 게 격용하고 상반되는 게 뭐냐면 저희 쪽은 이제 겁재를 용하는 용신을 안 쓰거든요. 근데 보면 저기 격용 쪽에서는 보면은 이 겁재도 막 용신으로 써요. 예. 안 배워보셨죠?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논리라고 하면 저기 궁통보감 같은 데 보면은 등라개갑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라개갑. 이 말이 뭐냐면 을목이 간목을 만나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의 관계는 등락의 갑이 을목이 갑을 만나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배운 건 뭐예요? 이거는 겁재잖아요. 겁재. 맞죠? 겁탈할 겁재물재. 그러니까 겁재일은 좋은 예가 제가 없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지지로 내렸을 때는 뭐가 되느냐면 임목이 돼요. 임목. 그죠?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초목이 봄을 만나니 어떻게 된다? 네, 좋아지겠죠. 요걸 만나서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고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헷갈릴 소지가 많은 거예요. 즉, 요게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삼합을 배우시게 되는데, 범은 말과 개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을 이루어서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어요. 그리고 12운성을 배우시면 을목이 오에서 장생을 한다라고 배우셔요. 즉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펼칠 수 있는 흐름으로 갖추기 때문에 요 임목이 좋아서 등락개갑이라고 적어놓은 것뿐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갑을 만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잘못해 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지지의 이제 봄을 만나서 좋아지는 것이지 절대 천간의 갑을 만나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보면 을도 그렇고 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신 같은 경우에도 경을 만난 것보다 지지 신금을 만난 게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왜? 이게 신자진이라는 방향성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즉 어떻게 식신 자기가 장생하는 모양새로 확 펼칠 수 있는 기운을 주거든.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죠. 이게 처자인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양간은 비겁을 만나면 별론데 은간은 오히려 비겁을 만나도 처자인연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겁은 분탈, 띠를 만나도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이 신약하다면 와, 뭔가 나의 봄의 기운을 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나의 활동성도 열어주는 마누라 인연으로 오겠구나, 남자 같으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다. 여자가 이 겁재띠 남자를 만나가 안 좋다라고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과 수명과 활동성을 열어주는 남편 인연이 되더라는 거예요. 꼭 비겁이 나쁘다라고 띠에서 논리를 확정 짓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너무 고급 논리로 가가지고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뒤에 고급론에 가면 이거 나옵니다. 제가 해드립니다. 식신하면은 시간이 식신하다가 끊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식신상관 조금 간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잔치를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다음 주에 이제 식신상관 해가지고 진도 나가기로 하고 비견급제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비견급제가 8자를 중에 6자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말하자면 연월에 3개가 있고 일시에도 3개가 있는데 그 목이 2개가 있고 금이 비견급제인데 6개고 목이 2개인데 이게 참 해석이 첨박이가 좀. 그게 이제 천간, 그러니까 지지에 만약에 목이 있다면 예. 그런 팔자를 우리가 궁겁쟁제의 팔자라고 해요. 즉, 일점 재성을 서로 풍탈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들어가요. 근데 그 재성이 천간에 떠 있을 때는 그 궁겁쟁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지지의 글자가 어디에 배속되었냐에 따라서 해석 차이는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배울 때 비견겁제가 뭡니까? 어쨌든 비견도 분배를 해야 되고 겁제도 재물을 분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금이 많다. 자 이걸 갖다가 지지를 다 적으면 어려워요. 그냥 간만 잡으세요. 자 어쨌든 비겁이 금이라고 했으니까 금이 연월에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금, 그 다음에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 2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친절히 벌써 기초반에서 벌써 명절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전에 해석하기 잠깐 난해한 게 뭐냐면 일기격 팔자가 있어요. 일기격. 이거 뭐야? 얘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다해지 해자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러가고 삶이 없느냐? 삶이 있어요. 자, 요즘에 해 중에 간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을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얘는 가상관을 재서 요 상관을 써서 살아가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임술한 걸 취해서 살아가긴 하겠죠. 자, 그거는 무시하고 일단은 요런 케이스로 어쨌든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거 다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비겁이 많이 무리져 있으니까 요 천간에 든 간목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일찍 결혼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어쨌든 뺏기는 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지에 이것을 우리는 보고서 비겁이 있으면 자, 안방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와 있어야 돼요. 마누라가. 처자리라고 해서. 근데 마누라가 들어올 자리에 나와 똑같은 놈이 서 있다면 마누라가 들어오면 아파요. 그리고 부부 불화 갈등이 있다라고 책들에서 나와 있어요. 부부 인연이 고르지 못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건 나중에 뒤에 뭐 신사를 배우시면 홍염살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부 인연은 짧았다 길어졌다가 가능해요. 홍염이라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금이 무료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원진이라는 또 신살이 붙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요 간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경신이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요거를 군비쟁제의 팔자라고 해요.
그래서 1점, 세력이 없는 1점 재성이 다 풍탈되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을 두고 몇 명이 다툰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여기에 안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천간이 떴다. 자, 요거는 또 해석이 또 틀려요. 이건 대문 밖에 걸어가가지고 남들이 다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맘대로 취하겠다 못 취하겠다? 다들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요것은 지켜지겠죠. 그게 이제 천간에 떠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지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뭔가 현실적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우르르르. 그러면 여기에 지지에 있다는 목은 굉장히 공부함을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차이도 상당히 커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막 팔자를 많이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지급을 해버리거든요. 왜? 처음에 육친만 배우면 육친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요 설명이 좀 어려워요. 나중에 가서는 얘는 이 신중에 임수를 써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상관을 써서 뭐 하는 뭐 교육필설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설명이 들어가요. 거기까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뭔가 금이 많이 무리져 있는데 지지에 온 거는 참 안 좋다,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보다 천간에 떴으면 조금 낫겠구나, 요 정도로 판단을 한다는 감을 익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은 늦어야 되겠죠.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판단 내리는 것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만약에 혼자 공부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춘하까지 다 보세요. 춘하까지. 춘하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학어분이라고 있어요. 학어분. 학습 학어분. 요 학습 학어분을 제일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추편을 보세요. 거의 여기에서 확장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직업운이에요. 근데 요 춘하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 관찰해야 된다니까, 자연에서. 자, 아까 같은 금이 많은 팔자 같은 경우에 가을이 대세잖아요. 가을이 대세에 새싹이 하나 돋았어요. 걔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네. 위에 천간에 뜬 것은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에 나온 새싹은 어떻게 되겠다? 추풍에 그냥 꺾여버린다는 거. 쉽죠? 바로 보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의 눈으로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연. 제가 여지껏 음양, 오행 이거 다 가르쳐 드린 거 간지까지가 다 자연에서 그걸 관찰하라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거기에서 눈이 뜨여야 춘하에서 학업운, 추, 직업운 하면 어지간한 통변에 관한 것들은 정립이 돼요. 정립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처자인연법이라든지 건강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학업운 할 때 여기 조금 모자란 게 뭐냐?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을 제일 먼저 잘 배우셔야 돼요. 음양을.
음양에서 거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기초편 끝나고 나면 음양을 가지고 한 2달짜리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너무 지루하나요? 한 달 보름만 할게요. 어쨌든 음양에 관한 것이 터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로 나가냐면 오행을 봐요. 음양 오행만 잘 관찰되어도 팔자의 30%는 해석이 다 돼요.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정립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정립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많이 보는 게 육친이에요. 그 다음에 간지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좌표, 남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용을 봐요. 저쪽에 격용을 보는데 여기서 용은 빼야 돼요. 격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사를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장간을 봐요. 지장간은 실제로 비밀사거든요. 그 사람. 비밀스러운 일도 알 수가 있는 게 지장간이에요. 솔직히 저희한테 명조 들고 오면 저승사자한테 이거 장부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논리인데 어쨌든 요 순서대로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근데 처음 초학자들은 요 간지가 앞으로 와요. 왜? 육신을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 자연을 갖다가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강의를 한 게 한 달, 2달 동안 강의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강의한 게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주를 보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의 강의를 보면 막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 신살. 물론 신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뭐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많은 걸 배운 것 같다는데 막상 쓰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자연의 법칙을 배우지 않고 글 문자로서만 테크닉을 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신살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격용 쪽으로만 만약에 글자를 봤다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팔자를 보는 한계. 그러니까 어떤 팔자를 내밀어도 다 봐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봐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글자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못 본다는 거거든. 근데 자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배우신 분들은 어떤 명조를 꺼내놔도 이렇겠네, 이렇겠네, 이거 이상은 안 된 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그릇은 똑같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틀려요. 정말 좋은 그릇, 문점 안 옴. 그 다음에 이 비빔밥 그릇, 문점 많이 옴. 여기는 우리 쪽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들 보면 나도 여기 가겠지 생각 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웃라인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이 대자연으로 인해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대가로 가는 게 대가로. 그 다음에 요 신살이라든지 격용이라든지 요런 거 가지고 오행만 가지고 푸는 사람은 이거는 술사로 가요. 술사도 10년만 하면, 그죠? 핵칼 가지고 요리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뭐가 안 맞으면 다른 칼 꺼내야 돼. 아, 이 칼이 아닌가? 중식인가? 이러면서 딴 칼 꺼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나와서 그대로 음양, 오행 이런 방법으로 배우신 분들은 어지간한 팔자가 요 정도 그릇의 숭이만 보여진다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아까 재관이 용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주팔자에 재관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 두 번째는 관, 세 번째는 식상. 이것도 없을 때는 네 번째는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식상이나 인성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교육. 딱
팔자 보면 우리가 니는 재과, 니는 관과. 그러고서 운에서 재를 거두려면 식상이나 재성이 와야 좋고, 운이. 관과 같으면 인성이 와야 좋은 거예요. 맞죠? 그 외에 운은 별로예요. 인성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재성이 돼요. 이 운이 좋은 것이고. 왜? 재생관하니까. 인성은 소통자로서 나한테 오는 거니까. 참고로 요 운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인성이 무너지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삼각형이에요. 관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식상 같은 경우는 비겁과 즉 식상문. 근데 비겁운은 돈이 나가면서 돈은 안 돼요. 비겁운에는 무조건 돈은 안 되는데 내 식상 즉 교습생이 는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시설 재투자하는 거 있죠. 학원 원생이 늘어가지고 또 조금 키우고 이런 키우는 효과만 가능한 거. 그다음에 식상이 왔을 때는 이것이 이제 재의 소통자로서 이제 탁 물익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다? 이 사람도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인상은 뭐예요? 무릎 꿇고 학문 자격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해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즉 팔전에 관이 없다는 건 없는 거와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림에 옛거에는 뭐에 머물렀다? 사림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비겁뿐이다. 이건 우리 음양 운동해 봤을 때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산중수도. 거의 이것도 산중수도하고 진배 없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볼 것은 요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이제 보세요. 좋은 흐름, 나쁜 흐름 다 보이잖아요. 맞죠? 오행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자, 목일주 왔다. 이 사람은 무슨 흐름으로 흘러야 되겠다? 제일 첫 번째 재라고 했죠. 재니까 재가 되는 건 뭐예요? 토잖아요. 그걸 갖다 순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다 짝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금이라도 어거지로 쓰자. 어거지 쓰려니까 소통자가 뭐 있어야 된다? 수운이 와야 좋구나. 원래 좋은 건 이거예요, 이거. 정해졌다니까요. 선생님, 비겁마다 운이 있어요. 대원이나 세원에서 왔을 때는 잠깐 2, 3년 근데 그거는 내 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속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이 결국에는 결국 몇 개 돌다라면 일단 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어쨌든 큰 흐름은 이거예요. 이게 자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 그죠? 병일 주면 뭐 와야 좋다? 체가 와야 좋잖아요. 병일 주는 조금 특이해요. 토 같은 게 별로 안 편려해요. 예? 네. 그러니까 남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큰 음량에서도 이거는 원래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여자가 좋다라고 표현이 돼요. 간지상으로는. 근데 이걸 취하려니까 내가 취하려면 힘든 거라. 그럼 옆에 서방 놔뒀다 뭐 해요? 수관을 쓰면 되지, 수관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신강신약이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약이다. 배가 윽석 커요. 신약이면 깃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깃발로 살면 돼요. 배가 내 깃발을 데리고 가는 건지 깃발이 배를 끌고 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뭐예요. 사장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처동업 해가지고 마누라가 일 다 하는데 바지 사장만 하는 경우라. 그게 싫다고 내가 독립해서 뭔가 일을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난 이걸 버렸다는 거다. 깃발이 어디 됐어요? 망하는 거지. 그게 팔자라니까요. 이제 들으니까 너무 쉽다. 그렇습니다.